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계사이버대학교 환경조경원예학과 백정혜입니다. 자, 오늘 저는 환경과 식물이라는 큰 범위 안에서 실내 환경과 식물 파트로 시간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진은요, 그 조경박람회에서 이런 이제 구루마,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런 거에다가 식물을 좀 심어달라 이렇게 해서 식물을 식재했던 그런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서 조경박람회라는 걸 하면서 저희 학생들이 실내에 둘 수 있는 작은 용기에다가 컨테이너에다가 식물을 식재했던 그런 이제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실내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닌 것은 이미 국민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그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거의 9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그 대기를 흡수하는 양이 약 80%. 그러니까 실내의 공기를 우리가 거의 뭐 하루 종일 마시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실내 공기 환경이라는 것은 밀폐된 공기 환경에는 상당히 많은 오염 물질들이 있습니다. 오염 환경가스라든가 또 먼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바닥재나 내장재에서 나오는 환경 오염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뭐 두통이라든가 뭐 목 통증이라든가 또 어린아이들의 그 아토피라든가 또 천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실내에서 대부분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실내 환경의 오염에 의해서 생기는 병을 갖다가 우리가 빌딩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새 건물에 이렇게 이사를 갔을 때 이러한 환경 오염 물질들이 훨씬 더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새집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비닐 장판이라든가 또 벽지라든가 페인트라든가 이러한 데서 굉장히 많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들이 방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내 환경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를 해보면 거의 80%에 해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실내 오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 뭐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또 뿐만 아니라 새로 입주한 이 주택에서는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 이렇게 대답한 응답자들도 한 77%가 되는 걸로 보아서 실내 유해 환경에 대한 국민 인식은 모두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내 식물은 어떤 실내 환경에서의 그 개선 효과가 있는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을 흡수하는 그런 능력과 함께 실내 온습도를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봄철에 셰플레라라든가 또 여름철에 드라세나 마생게아나라는 이런 식물들을 식재를 하게 되면 봄철은 좀 더 그 습도를 높여주는 상승 효과가 있고, 또 한여름에는 우리가 여름 그 장마로 인해서 굉장히 습한데 습기 차잖아요. 그럴 때 이런 마상게아나라는 식물을 창가나 실내에 두게 되면 오히려 습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먹는 식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 식물은 오히려 습도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 볼 수 있죠. 또 우리가 식물 안에는 그 생체 화학 물질이 배출이 되어서 이런 생체 화학 물질들이 실내 박테리아 균이라든가 유해한 균들을 사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효과는 우리가 그 침엽수림에 들어가면 털팽개 물질인 피톤치드가 파이토사이드라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피톤치드, 파이토사이드 이러한 물질들이 털팽개 물질인데 살균 진정 완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동시에 식물이 방출하는 화학 물질이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실내에 있을 때 실내에 살균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식물은 그 식물의 잎 표면에 먼지들을 흡착하는 능력이라든가 또 잎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다양한 우리가 이제 유해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환경 오염 가스들을 기공을 통해서 흡수하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식물의 그 능력이 이산화질소라든가 암모니아 오염물질을 얼마나 제거하는지를 보았더니, 식물 단독으로 심은 것도 굉장히 스파티필름이라든가 스킨답수스라든가 이런 이제 이산화질소, 암모니아 가스를 흡수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한 식물 혼자 단독보다는 토양에
식재되어진 식물인 경우에는 토양 표면에 그 흡착되어진다든가 또 식물 뿌리 주변으로 많은 마이크로 오르간 미생물들이 많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식물에서 침출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먹으면서 공생하는 이런 뿌리 주변에 균들이 있어요. 이러한 균들이 또 이런 그 오염물질들을 흡수해서 먹이원으로 쓴다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내에 식물, 화분에 심겨진 식물을 두는 것은 상당히 실내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식물은 이렇게 섬광, 직사광선 이러한 것들을 반사하기 때문에 광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한여름에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주부는 실내에 뭐 오이라든가 이렇게 덩굴성 식물을 심어요. 그래서 열매가 나면 따먹고 또 이런 덩굴성은 상당히 차광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실내에 그 온도를 이렇게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그 난방 아닌 냉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소음을 경감시킨다든가 아니면 전자파를 흡수한다든가 그래서 그 TV나 이런 주변에 모니터 주변에 스킨답서스라는 화분을 두었더니 전기파 같은 경우에는 60-70%를 흡수했다. 물론 전자파와 전기파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효과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 인도어 에어 퀄리티 이제 실내 공기질이라는 것은 현대인이 90% 이상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내 공기가 오염되어 있고 우리가 이것을 빌딩 증후군 혹은 새 집으로 이사했을 때 새집 증후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식물을 통해서 공기가 정화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실내 조경을 통해서 실내 공간에 식물이 심겨진 사례들을 이제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인천공항에 가면 1층에 그 입국장 한쪽에 보면은 이렇게 공항에 식물이 소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음악회 같은 것도 열리고 하는데요. 이렇게 소나무는 실내 식물은 아니지만 인천공항의 광 환경을 굉장히 이제 높게 그 소나무가 생육할 수 있을 정도로 고강도 환경을 조성함으로 인하여서 실내 식물이 아닌 소나무 같은 뭐 강을 많이 필요하는 식물도 실내에 이렇게 식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실내 식물 뭐 또 실외 식물 이렇게 구분은 하지만 광도 조건만 기술적으로 보강이 가능하다면 어떤 식물도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나무랑 그 아래 수국이 심겨진 그런 사례의 사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커피숍에 조성되어진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벽면 녹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수직 벽에 식물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버티칼 가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버티칼 가든 형태이고요. 그래서 식물을 바닥에다 이렇게 놓게 되면 거치장스럽고 또 이런데 이렇게 벽면에 딱 두게 되면 상당히 세련된 효과와 함께 또 거치장스러움도 없고 이래서 아주 이것은 뭐 식물이 하나의 예술 작품 같은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어느 커피숍 또 카페를 올라갔더니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계단 벽면에다가 양철로 된 이런 벽면에 이런 것들을 오브제로 쓰고 그 사이에다가 화분을 쭉 끼워서 실내 식물인 팔손이라든가 또 점란이라든가 아이비라든가 이런 식물들, 덩굴 식물들을 함께 할애를 하여서 식재되어져서 실내 공간의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상업이익에 있어서 식물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요. 학교에 그 창가에도 이렇게 대학 창가인데요. 학교 창가에도 이렇게 식물을 이렇게 행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교실도 사실 분필가루라든가 또 책상이라든가 또 학생들의 옷에서 나오는 이런 유해가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식물을 두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움직이고 이럴 때 걸리적거리니까 또 햇빛 조건이 좋은 두 가지를 생각해서 창가에다 이렇게 움직이는 정원으로 행잉 가든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실내 식물
통한 그 실내 환경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아파트 이런 창가에도 식물을 이렇게 심을 수 있죠. 또 실내 식물이라고 하지만 이런 레몬그라스라든가 뭐 상추라든가 이거는 이제 허브 식물인 로즈마리인데요. 광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만 합당하다면 어떤 식물도 다 또 실내에서 식재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내 식물이라고 하면 원래는 실내의 광도가 이제 그 실외, 그죠? 보다는 훨씬 더 음지성이기 때문에 음지성에 강한 식물들을 실내에 식재를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거고, 실내에 여러 가지 유해가스를 흡수한다든가 환경 조절을 하는 데는 또 강압성을 많이 할 수 있는 식물이 또 기공을 통해서 유해가스를 많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에 실내냐 실외 식물이냐 이런 범위를 두지 마시고 실내에 다양한 식물들을 재배함으로 인하여서 공기 환경 개선 및 다양한 환경 조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은 건강한 실내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